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볼까요? 네. 먼저 요즘에 언론에서 언급되는 법률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법률인데요. 의제 강간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네. 일반적으로 강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경우인데, 의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특성상 강간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은 다르더라도 의제, 동일한 효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서 혹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이에 성인이 응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강간으로 처벌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의 특성상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 이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본래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2020년 5월경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보면 남자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어른이 돼서 보면 정말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드는 것처럼 네네네. 미성년자의 판단이 미성숙하다는 점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미성년자가 좋다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네, 피해야 됩니다.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뽀뽀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들끼리 서로 사귀면서 뽀뽀하는 거는 괜찮나요? 네, 그건 괜찮습니다. 법률에서는 19세 이상의 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간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지 미성년자끼리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초등학생들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예전에 있었던 일도 강제추행,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은 2020년 5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형법의 원칙 중 하나인 행위시법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고, 그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가 나중에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소급해서 다시 처벌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 행위를 한 때 처벌하는 법이 있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서로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 법률적으로 봤을 때 요즘 얘기하는 김세론 씨와 이제 김수현 씨의 그 사건인 경우에는 그 김세론 씨가 만 16세 미만일 때 이 처벌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김수현 씨는 이 규정에서는 자유롭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혀 처벌할 내용이 1도 없는 것인가요? 성범죄 경우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특별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A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B나 C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각도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찰에서도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또 검찰에 가서도 다시 제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법원에 재판 중인데도 제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든지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일단 해보면 또 어떤 처벌 규정이 포섭되는 상황이 또 드러날 수도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자나깨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와 함께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